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3 계엄 사태가 발령된 뒤로 약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매우 급변하고 있죠. 아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마음이 불안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겠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현재 그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의 원달러 환율 그리고 증시 상황 그리고 지금의 정시 상황, 한국 경제의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금융시장이 전개되고 투자 전략과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시국에서 가장 악재가 무엇이냐 그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악재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불확실하게 저렇게 계속 용산에 남아있게 되면 그 자체는 훨씬 더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윤석열 대통령의 요주의 인물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살아있고 따라서 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불확실성이 예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핵이 되면 괜찮느냐? 그 부분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탄핵 전의 금융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금융시장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탄핵 전국의 주식시장 전망, 증시 저점은 어디이고 원달러 환율 추이는 어떻게 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정시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간추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끝까지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증시 저점. 현재 당장 이제 12월 9일부터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 국민의 염원을 닮은 탄핵을 간절히 원했던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나라 경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탄핵 전과 후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일단은 먼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9일부터 다음 주에 증시 저점. 현재 주식시장 저점은 지금 2420선입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심리적 저점은 2340선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2250선 정도가 심리적 저점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도 있죠. 혹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더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북 간의 국전이 탁 일어났다. 그러면 출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걸 봐야 되냐면은 지금 그 증권 계좌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새로 개설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의 급락 시장을 더 매수의 기회로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물 옵션. 선물 옵션 시장에 투자자들이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상승 쪽에 베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30%, 상승을 70%로 베팅할 확률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의 경우에 급락이 왔을 때 30%의 베팅을 하더라도 상승으로 베팅한 70%의 선물 지수를 다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지수는 아무리 악재가 있어도 선물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이런 투자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휘청되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규모로 봤을 때 만약 하락을 하게 되면 매수의 심리가 작동하면서 들어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환율 그 부분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2016년도죠. 여기 제일 아랫부분에 있었던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그때는 환율이 1250원 선, 그때는 이제 환율이 낮은 시절이었으니까 1250선까지 갔다가 이렇게 2018년도에 1050원대, 1070원까지 빠졌었죠. 그리고 2022년도 말에 1450선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이때 뭐 탄핵 정국이 아니었어도 2022년도 말, 2022년도 말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그 자체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보여주듯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환율 관리와 경제 정책 관리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 환율 시장에서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리고 물론 국제적인 변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300원대, 1,350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발령 이후에 환율이 1,400원 이하에서 이렇게 떨어질 국면을 보이다가 1,447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425원대로 지금 지난 주말에 마감을 했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있었지만 이때 올랐다가 다시 탄핵이 돼버리고 기본적으로 총리 권한 대응을 가니까 환율이 이렇게 하향 안정이 되면서 이렇게 안정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그 방송과 언론에서 탄핵이 되면 전국이 불안하다 이 자체 순 거짓말입니다. 탄핵이 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오히려 우리나라는 글로벌에서 훨씬 더 민주국가로서 안정된 평가와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민주국가가 독재 정부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자체가 더 큰 리스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끼어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계엄을 해제시켜버리는 민주의식 이 자체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정치 국힘 의원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탄핵 전국 시절에 주식시장. 자, 보세요. 주가지수에서 보여주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주가지수 보세요. 이 주식시장 보세요. 이 탄핵 정부 지금 찍어져 있죠. 그때 2000선이었어요. 2000선에서 2100선. 한 2100선 갔다가 2000선까지 20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전이었어요. 하지만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주가는 권한대행 시절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새로운 정부가 취임하니까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 거치고 다시 3000선 갔잖아요. 이 내용을 보시다시피 탄핵 자체가 기본적으로 탄핵이 안 되는 부분, 우리나라의 독재 국가에 출연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그 악재였다. 탄핵이 되고 차라리 총리 권한대행, 이때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아니었습니까? 총리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2017년도부터 탄핵 심판 전까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3월 달에 탄핵 확정이 나왔죠. 3월 9일 날 주가가 폭등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리스크를 제거했던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할 것이냐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팔아버리는 순간 자산 가치에서 손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용 투자 안 하기, 미수 투자 안 하기, 그리고 내 자산으로 우량주가 다 빠집니다. 다 빠집니다. 우량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급락시장에도 빠지지 않았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계엄 사태 이후에 주요 종목 추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물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삼성전자 주가예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54,100원에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이미 11월 15일 날에 49,900원이 최저점이에요. 오히려 이 지난주에 계엄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조금씩 반등하면서 54,100원으로 올랐어요. 자, 계엄은 12월 4일 날 발생, 12월 3일 날 밤, 12월 4일 날 발생됐는데 12월 4일 날 급락 조정을 한번 보였다가 주가는 다시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금 54,100원대 올라갔습니다. 이 자체는 뭘 얘기하냐면은 시장이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탄핵 정국에서 주가가 오히려 대반등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뭐냐고 하면은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이 주식을 이끄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 사자 흐름이 주가를 좌우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지수의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 투자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같은 시장에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고조될 때는 모든 주식이 다 하락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산으로 투자하는 주식이라면 가장 확실한 종목, 안전한 종목으로 압축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수익성도 성장성도 없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10,000원에 샀어. 근데 이 주식 5,000원이 됐어. 그런데 하락했는데 안 팔고 기다려. 이것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뭔가 급변동이 와가지고 우량주가 막 하락해서 10만원 가던 우량주가 5만원, 3만원 빠져버렸어. 그럴 때는 갈아타야죠. 원금 회복을 못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내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오히려 이럴 때는 우량주로 갈아타면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이런 전략을 통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흐름을 좀 보면서 원달러 흐름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그 원달러 환율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원달러 환율 추이도 봐야 되죠. 지금 지난 토요일 날 탄핵이 불발됨에 따라서 변동성이 더 커졌어요. 국정 불안이 커졌죠. 왜냐하면 탄핵이 돼버렸으면 이른바 금융 리스크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총리 권한 대응으로 쭉 가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악재 소멸이 없습니다. 이게 헌법이 보장한 권한 대행 체제로 가는 거거든요. 이 탄핵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이걸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게 되면은 그에 대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데 일단 토요일 날 탄핵이 불발되기 때문에 단기 리스크는 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말 상황 민주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국회가 어떤 그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다시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을 보이는 이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리스크 완화적인 면도 보인다. 따라서 이런 흐름, 이른바 증권사에서 내다보는 최저점이 한국투자증권은 2340선,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은 2250선 이 보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저런 최악의 상황을 봐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이 정도가 최저점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봤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신뢰할 만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이제 엔화가 지금 석 달 전에 우리나라 엔화가 1,000원에 800원대까지 830원, 50원대까지 엔화가 떨어졌었는데 지금 엔화가 지금 940원대까지 올라버렸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달러 가치는 뭐 원래 1,400원대 전후 있었는데 엔화 가치가 등반 올라가 버렸어요.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금융정책 부분에서 좀 안정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10월 달에 금리를 10월 달에 금리를 한번 올렸고 그 다음에 또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12월 15일인가요? 다음 주에 일본의 중앙은행이 다시 한번 일본의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올린 폭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는 이제 남아있는데 금리 올린 폭에 따라서 다시 엔캐리, 글로벌에 투자되었던 저가 엔화로 투자했던 엔화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지금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눌려 있어요.
따라서 아마 일본의 중앙은행의 금리 방향이 확정되는 12월 15일, 16일 전후까지는 우리 시장이 급등하지도 않고 급락하지도 않고 계속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정되게 하락 지지를 보였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물산 볼까요? 삼성물산은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보였냐? 삼성물산 주가도 한번 볼게요. 자, 삼성물산 주가도 한번 보세요. 보다시피 삼성물산 주가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12만 700원에 마감됐습니다. 최저점은 11월 14일 날 11만 5,800원이에요. 뭐 관계없이 이렇게 주가는 12만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이 주가가 이렇게 뭐 조정은 있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죠. 2024년 연초에 비하면 연초 가격 정도 됩니다. 추세를 무너뜨려 그러지 않아요. 월봉으로 보면 더욱더 그걸 볼 수 있어요. 박스권에 있는 평균작 정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기본 이제 삼성물산의 주가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일렉 한번 볼까요? 현대일렉이라는 이제 회사죠. 이거 워낙 실적주고 전력 ESC 관련주죠. 현대일렉 보세요. 이 현대일렉이라는 회사도 역시 7월 달에 고점 찍고 상승 하락을 보이고 있었지만 주가는 이제 41만 원까지 갔다가 35만 원도 빠졌죠. 이 현대인력이 고배당주고 트럼프 시대의 관심주입니다. 따라서 이 현대인력 같은 회사도 이 탄핵 정국의 또는 이 계엄 정국의 주가는 하락을 받았는데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어요. 이 박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현대인력 같은 주식을 보더라도 이 비상정국 계엄 사태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 성숙된 민주의식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해결된다는 전자에 보면 주가는 회복되게 되어 있다. 결국 실적, 밸류업, 성장성 이 세 가지가 주식을 주가를 결정하는 큰 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실적, 성장성, 그 다음에 밸류업. 특히 현대 일렉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이 대단합니다. 액면가 500원짜리가 분기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금액이 몇천 원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500원짜리 주가가 지금 34만 원 가 있잖아요. 그러죠? 이게 주가가 지금 500원짜리예요, 액면가. 액면가 500원짜리가 지금 액면가 5천원짜리죠. 액면가 5천원짜리가 35만 원 가 있습니다. 이 주가 보세요. 주가 흐름을. 과거에 보시면 2023년도 주가는 5만 원 전후였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35만 원까지 가 있잖아요. 결국은 실적과 가치, 배당, 성장성 이 모든 것들이 주가를 좌우한다. 따라서 지금의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 지금의 리스크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다시 저점 포착해서 매수한다고 치면은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량주가 조정받고 급락되고 있는 파동 내에서는 반드시 좋은 종목으로 압축해야 된다. 내가 좀 이렇게 좀 성장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약한 종목을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에 빠졌다고 해서 그걸 10,000원 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우량주가 급락했을 때 이때 그 기회 포착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물산, 현대일렉 다 그렇습니다. 그럼 메리츠 금융주도 한번 볼까요? 자, 메리츠 금융주도 보세요.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주가가 보세요. 이 흐름 속에서 주가가 1,600원이에요. 17,200원이 최고가인데 그럼 보세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자체는 뭐냐면 배당과 주주 가치가 높아진 회사들은 관계없이 주가가 매우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제 카페에서 관리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몇 가지 종목을 좀 드리면 자,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종목은 이제 39,550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날 수요일날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왜 이때 많이 하락을 했냐? 이때는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 투자자와 투심 물량이 한 86만 주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럼 왜 이 물량이 나왔냐? 전혀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대왕거래 테마가 이게 시작되었던 5월 말 6월 초에 갑자기 기관과 투신이 이 종목을 갑자기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는 평균적으로 대왕거래가 뜨기 전에 6월 달에도 주가는 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이 박스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왕거래가 나오면서 갑자기 7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대왕거래가 없어도 밸류업과 성장과 실적으로만 봐도 충분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여러 개 있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이제 계엄 사태 비중이 맞물리고 사태가 맞물리고 투신과 그 연기금이 물량이 86만 주를 매도하면서 비중을 줄이면서 갑자기 주가가 빠져버린 겁니다. 따라서 그 흐름을 봤을 때는 본질적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현재 주가 39,550원은 전혀 가치 투자 전략상 큰 리스크는 없고 여러분이 2025년도, 6년도 지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 순이익이 7,500억에서 8,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1억 2,500억 정도, 내년은 더 높아지고 그 26년 더 좋아지는 흐름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밸류업만 12월 중에 잘 확정 발표가 되면 주가는 언제고 5만 원대로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또 KB금융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종목을 마치고 강의는 이제 마칠 생각인데요. KB금융 보세요. 주가가 이제 이것도 10만 원 넘고 10만 3,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8만 5,300원대로 급락을 했죠. 그런데 일봉으로 보면 급락을 했지만 추세로 보게 되면은 뭐 완만하게 좀 올라가 있어요. 평균 가격이 5만 원대였다가 10만 원 갔다가 지금 8만 5천 원 빠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지금 그 이 금요일 날 120만 주, 목요일 날 199만 주 이렇게 외국인 물량을 팔았잖아요. 이틀 동안 310만 주를 팔았어요.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70만 주, 그 다음에 20만 주, 50만 주, 60만 주 산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판 적은 또 없었잖아요. 110만 주를 산 적도 있었잖아요. 8만 3천 원대. 그런데 이렇게 판 이유는 이제 그 리스크 관리의 한 차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보시게 되면 기관은 75만 주를 또 순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기관은 75만 주를 순매수했단 말이에요.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은 순매수했단 말이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관은 이 KB금융의 밸류업, 그 다음 배당, 이런 자사주 소각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하게 실적 트렌드로 봤을 때는 성장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배당 수익이나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엔터주를 얘기하면 엔터주는 이제 이 계엄 사태가 터지게 되면 엔터주는 악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가 이제 1월 달에 도래가 되면 당장 아마 반도체 그리고 전기, 전자, 소부장 이런 종목군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역시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요. 이 흐름 속에서 엔터주가 역시 이런 이뭐 계엄이나 탄핵이나 이 전국이 마무리되고 뭐 적어도 12월 달 1월 초까지 마무리된다는 전제로 보게 되면 틀림없이 아마 문화 콘텐츠 관련주가 아마 25년도, 26년도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안한 금융시장, 계엄 사태 이후에 불안해지고 있는 지금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그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